당신은 어떤 유년기를 가졌나요? 두 개의 유년기, 캠벨 키드와 1912년 뉴욕의 보이지 않는 손들. 1900년대 초, 미국은 진보의 시대라는 이름 아래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소비 문화가 꽃을 피웠죠. 그 중심에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 귀여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캠벨 스프의 마스코트, 캠벨 키드입니다. 혹시 이 붉고 흰색 캔이 익숙하신가요? 이 캠벨 스프는 미국인들의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자 훗날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작품으로 만들 정도로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이 됩니다. 그만큼 이 스프는 당시 미국 사회의 번영과 소비 문화를 대표했죠. 이 친숙한 캐릭터 캠벨 키드를 탄생시킨 이는 바로 미국의 최초의 여성 만화가 중 한 명인 그레이스 드레스턴입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재능으로 성공을 거두며 진보 시대의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었죠. 그녀의 북극에서 탄생한 캠벨 키드는 건강과 순수함을 상징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밝은 미소와 성공적인 여성 만화가의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912년 뉴욕의 어느 허름한 공동주택의 방, 이곳에서는 캠벨 키드 인형의 옷을 만드는 어린 손길들이 분주했습니다. 캠벨 키드, 그리고 부유한 아이들의 빛나는 유년기. 캠벨 키드는 단순히 광고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이상적인 아동상을 대변했죠. 캠벨 스프가 건강하고 간편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아이들은 소비 사회의 밝고 희망찬 면모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여운 캠벨 키드 인형을 가지고 놀 수 있었던 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주로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하던 강도 남작이라 불렸던 대기업가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앤드류 카네기의 딸 마가렛 카네기나 존 디 록펠러 주니어의 자녀들, 혹은 코넬리우스 벤더빌트의 중손녀인 글로리아 벤더빌트와 같은 인물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거대한 저택에서 하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최고급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예술과 음악을 배우며 해외여행을 즐겼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인형과 장난감은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년기는 끝없는 배움과 놀이,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유년기는 따뜻한 보살핌과 풍요로움, 그리고 사회적 특권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 아동 노동의 그림자. 그러나 같은 시대, 뉴욕의 어두운 공동주택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12년 3월 한 로마니 가족의 방에는 12살, 7살, 5살 된 아이들이 캠벨 키드 인형에 입힐 작은 드레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보의 시대는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 만연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거대 기업들이 성장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특히 아이들이 착취당했습니다. 1900년 미국에서는 약 200만 명의 아동 노동자가 있었고 이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주 6일 동안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이나 광산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거리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 일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텔레그램 배달부였습니다. 어린 소년들은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도보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시 곳곳을 누비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고 장시간의 노동은 물론 밤늦게까지 일하며 범죄나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었습니다. 학교에 갈 시간도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도 없었습니다. 인형은 이들에게 꿈속에서나 존재하는 사치였을 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흡연에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거나 잠시 휴식을 위해 혹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어린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이들이 바로 담배 산업의 강도 남작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투크는 아메리카 타바코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의 자녀들은 이러한 노동 착취와는 전혀 무관한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유년기는 고된 노동과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캠벨 키드의 밝은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보 시대의 그림자와 개혁의 노력, 루이스 하인의 시선. 이러한 진보 시대의 명암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진작가 루이스 하인입니다. 그는 단순히 현실을 담는 것을 넘어 사진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루이스 하인 역시 결코 순탄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1874년 위스콘신주 오슈코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가구 공장과 실내 장식 공장 등에서 일하며 긴 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노동자의 현실, 특히 아동 노동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하인은 독학으로 공부하며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잠시 공부하기도 했고 이후 뉴욕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사회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1908년 하인은 국가아동노동위원회의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미국 전역의 공장, 광산, 거리 등을 누비며 아동노동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지친 얼굴, 열악한 작업 환경, 위험한 노동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인의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 광산에서 일하는 어린 광부들의 사진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노동에 시달렸는지 보여주었고,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들의 사진은 그들의 앳된 얼굴 뒤에 감춰진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유리 공장에서 뜨거운 유리 앞에서 땀을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 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의 지친 표정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인의 사진은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아동 노동법 제정 등 사회개혁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흠벨키드의 밝은 미소는 당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이면에는 루이스 하인이 카메라에 담았던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수많은 아이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풍요로움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의 불평등한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루이스 하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보이지 않는 진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